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 말이죠. 저희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이 쉐브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 배당금 내용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아가지고 이 배당금에 관련된 페이아웃 레이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쉐브론은 약 7%의 배당금을 주고 있고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페이아웃 레이쇼는 마이너스 29.10%입니다. 이 페이아웃 레이쇼가 마이너스란 뜻은 말이죠. 회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미리 회사가 보유해둔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회사에게 좋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은 배당금은 원래 벌어들인 돈으로 줘야 되는 것이 배당금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3분기 때 쉐브론이 배당컷을 할까 말까라는 부분인데, 제가 미리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쉐브론의 2분기 기준으로 밸런시트, 즉 현금이 많냐 적냐를 봤을 때 쉐브론은 그래도 현금이 더 많았습니다. 참고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에 대한 것은 조금만 더 가서 보시면은 밸런시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비던드를 여전히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어느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때 실적이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냐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3분기 때 적자가 나면요, 페이아웃 레이쇼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쉐브론 입장에서는 정말 배당컷을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흑자가 난다면은 배당금을 계속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근데 지금 현재 유가가 2분기 때만 해도 40달러 이하의 선을 유지했는데 3분기 때는 40달러 이상의 선을 유지했거든요. 그 뜻은 말이죠. 적자가 난 2분기 때보다 흑자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말이죠, 페이아웃 레이쇼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3분기 때도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까지만 해두고 계속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간단하게 보시면 말이죠, 6개월 기준으로 한 13.56%가 떨어졌고요. 1개월을 기준으로는 5.52% 떨어지면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프로필을 한번 보면은 Chevron Corporation through its subsidiaries engages in integrated energy, chemicals and petroleum operation worldwide라 되어 있네요. 계열사들과 함께 종합에너지, 케미컬, 그리고 석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company operates in two segments, upstream and downstream. 두 개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upstream 그리고 downstream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upstream과 downstream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 upstream은 exploration and production으로서 오일이 있는 곳을 찾고 시추하는 과정까지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ownstream의 경우는 oil refining, supply and trading, product marketing, wholesale and retai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 oil refining은 정유 공장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시추된 원유를 석유 나프타나 가솔린, 디젤 연료 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바뀐 연료를 당연히 supply and trading 과정을 통해서 사고 팔고를 진행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쉐브론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쉐브론이 어디서 수익을 내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이 사업을 하는 장소 그리고 시추하는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Natural gas, conventional, crude oil을 말하는 것이겠죠. Deep water, heavy oil, liquefied natural gas, shale 이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시추를 하고 있답니다. 아까 쉐브론은 두 가지 비즈니스 섹터를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이렇게 upstream, downstream입니다. upstream에서는 3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downstream에서는 6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수익이 downstream에서 발생을 하네요. 하지만 이게 쉐브론에게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에 회사 측에서 2020년 10월 5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Chevron completes acquisition of Noble Energy 해서 쉐브론이 노블 에너지라는 회수를 인수했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노블 에너지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인데
DJ Basin, Eagle Ford, Permian Basin, West Africa, Eastern Mediterranean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측정된 쉐브론의 시추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블 에너지의 인수로 인해서 18%의 시추량 상승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2020년에는 어느 정도의 시추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시추하는 양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가진 쉐브론이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간지를 봤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쉐브론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 상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쉐브론의 매출액 현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13.49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는 31.50조를 기록하면서 거의 매출액이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gross profit을 보겠는데요. 이 gross profit은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이제 cost of the revenue를 뺐을 때 사업적으로 돈이 얼마나 남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gross profit 보시면은 마이너스 1.15 빌리언 달러로 적자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보시면은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쉐브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때만 해도 9.53조의 흑자를 냈는데 이렇게 gross profit 쪽에서 마이너스 1.15의 적자를 보였네요. 이것은 만들어낸 레비뉴보다 나간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 쪽을 보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8.50%가 나왔죠. 당연히 gross profit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퍼센테이지화해서 보여주는 이 gross margin 또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 profit margin이 마이너스 61.30%로 꽤나 큰 폭으로 회사가 적자를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출액에서 operating expense라든가 other expense, interest, tax 등등을 빼고 결국은 회사에게 얼마가 남았냐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회사는 마이너스 61.30%로 꽤나 큰 적자를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회사가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쉐브론이 갖고 있는 이 캐시 쪽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6.86조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non-current investment를 보시면 37.29조 정도를 갖고 있고요. current investment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한 59 밀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ceivable 같은 경우는 이제 9.38조로 2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하고요. intangible은 기업의 이름이라던가 라이센스를 뜻합니다. 인벤토리는 당연히 재고를 말하는 것이고 공장이라던가 장비 이런 것들을 자산화 시켰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143조 정도 있네요.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산만 보시면 말이죠. 6.86조에 37.29조에 그리고 59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것을 더하면은 대략 한 43조 정도 돈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채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non-current debt를 보시면 이것은 12개월 이후에 즉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걸쳐서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인데 한 30조 정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의 경우는 1년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3.75조로 약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tax liability는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고요. payable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으로 8.25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on-current debt랑 이 current debt를 합치면 한 33조 정도로 부채를 갖고 있고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캐시가 자그마치 43조가 되니까 쉐브론의 밸런스시트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캐시가 상환해야 되는 부채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밸런스 자체로만 평가하자면요. 쉐브론은 적어도 지금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이 non-current debt가 갖고 있는 maturity, 즉 장기적인 부채에 있어서 미래의 연도에는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그 SEC governmen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2023년 fixed rate note, 2023년 floating rate note
2023년 노트에서 여러 개의 노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에 대한 상환 날짜와 상환 액수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제가 PPT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Long-Term Debt Maturity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나와 있는 정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Long-Term Debt 하면은 길면은 말이죠. 2090년까지도 기한을 놓고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기업에서 제공해준 정보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의 부채만 제공을 해 주었고요. 2023년까지 갚아야 될 부채는 1.5조이고 2025년까지 갚아야 될 돈은 2.5조이다. 그래서 합산하면 약 4조 정도를 갚아야 될 그런 부채가 있는 셈입니다. 이 4조는 아까 밸런스시트에서 보셨다시피 갖고 있는 캐시가 약 40조 이상이나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충분히 버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를 통해서 쉐브론의 재무 상태를 보았는데요. 과연 이 재무적인 상태가 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전히 쉐브론은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유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기 이 유가 쪽을 보시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가가 급하게 떨어졌고요. 5월 초부터 이렇게 유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5월 초부터 유가의 상승과 함께 또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쉐브론뿐만이 아니라 엑소모빌이랑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파란색이 이제 엑소모빌이고요, 이 초록색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 쉐브론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요, 유가의 가격이 회사가 아니라 오일 전체적인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고 유가의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도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2분기의 성적이 이제 6월달 말에 나오면서 쉐브론의 주가 또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2분기의 성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반토막 났고요. Gross Profit이 마이너스, 그리고 Profit Margin 또한 적자를 띠면서 쉐브론이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때 나온 안 좋은 실적이 그대로 7월, 8월, 9월 달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실적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언제 오르냐를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말이죠. 쉐브론의 주가는 지금 15일 평균 지지선 위에 있고요. 5일과 20선 지지선 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뚫고 이제 61선과 18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죠.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점차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기술적 분석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말이죠. 주봉을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직 예측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월봉 쪽을 보시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쌍바닥이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게 상승의 도화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쪽까지 1.01%밖에 하지 않거든요. 7, 8, 9월인 3분기 동안은 유가의 가격이 꾸준히 평균적으로 40불 선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2분기 때 실적보다는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쉐브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쉐브론은 1년 기준으로 39% 떨어진 회사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여준 안 좋은 실적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말이죠. 밸런스시트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재무적 상황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3분기 동안 평균 40달러의 오일 가격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3분기 실적은 40달러 이하의 유가로 실적을 낸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 또한 정규주를 이번에 담아볼까 고민을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쉐브론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겠습니다. See you later.